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충돌이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격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권성동 원내대표는 알량한 후보 자리라고 폄하했고 정말 한심하다고 김문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김 후보대로 지도부는 단일화 과정에 손을 떼라며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후보와 지도부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덕수 후보는 지방 일정을 축소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될 김 후보와의 2차 회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빅텐트를 그리던 단일화 논의는 스몰 텐트도 못 치고 있고 단일화 시너지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박하게 흐르고 있는 단일화 논의 살펴볼 텐데요. 오늘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펼쳤습니다. 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3일 날 선출되고 6일 만에 이제 제가 처음 후보실이 마련됐다 해서 가고 있습니다. 후보를 끌어내리는 이런 와중에 왔는데 후보실로 오니까 아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등록도 안 하겠다는 사람, 무소속으로 등록도 안 하고 입당도 안 하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를 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 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세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봤던 영상이 오늘 김문수 후보의 주요 행적을 저희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 가장 좀 인상적인 게 장해찬 최고위원님. 본인 당대표 당사에 본인의 후보 집무실 사무실이 있나 봐요. 거기에 찾아가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공식 후보로서의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 아닐까요? 그렇죠. 일종의 상징적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뭐 단일화를 위시로 한 논란이 한창이지만 예. 국민의힘의 공식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인 건 맞죠. 그렇다면 당연히 대선 후보실이나 이런 건 마련되고 당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신분인 것과 별개로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 예. 그 정치적 약속을 지키라는 당원들의 요청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국민의힘에서 전당원 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단일화해야 된다. 또 그중에 86%가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신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것과 별개로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11일 이전에 빨리 단일화하라는 것은 공존할 수 있는 주장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서 이런 대선 후보 사무실 같은 실무적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단일화 논의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게 지금 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는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김문수 후보도 아마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를 저희가 하단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인은 공식 후보다.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라는 점이고 공식적으로 뽑힌 후보를 당 지도부에서 배제시키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퇴타다. 이동학 최고위원께 좀 뭐 다른 당 얘기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절망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겠는가.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저렇게 이제 좀 서운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경선이 시작될 때부터 한덕수론을 지도부가 띄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도 결국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마치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하나의 징검다리 정도로밖에 소비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의총이라는 거는 그 다음 날 후보가 뽑힌 직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열어가지고 후보 추인을 모두가 모여가지고 다 박수 쳐주고 이러면서 그런 세레머니를 하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단일화 압박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 몇 억씩 써가면서 경선을 했고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것은 나는 마치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지금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일정 부분 전 지도부가 첫날부터 3시간 만에 찾아가가지고 단일화 얘기를 꺼내면서 이 기분을 좀 많이 상하게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럼 본인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명분 삼아서 지금 버틸 힘이 거기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과 대선 후보가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데 잠시 뒤면요, 한 25분 뒤면은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2차 회동을 갖습니다. 여기서 접점을 찾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장해찬 최고위원께 이 오늘 2차 회동의 방식이나 장소를 결정하는 그 과정을 보면 김문수 후보 쪽에서 다 결정하고 한덕수 후보가 어떤 결정이든 따르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응하는 형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단일화 논의를 내가 김문수 후보가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가 또 반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 단일화 관련된 회담이 결정된 것부터 장소 공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주도했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 측은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다라면서 대구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온다라고 소식을 밝혔고요. 예. 또 비공개 회담이 아니라 두 사람의 회담을 전체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는 방식도 예. 김문수 후보 측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건 회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토론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런 형식의 회담은 사실 없죠. 네, 이건 뭔가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협상을 하는 회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언론에 대고 서로의 정당성, 서로의 주장을 강변해서 국민들과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TV 토론이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 드는데 그 방식을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먼저 요청을 했거든요. 예. 이건 제가 이 회담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뭔가 협의할 게 있고 협상을 할 거였다면 전체 공개 방식은 택하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방식을 택한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는 정당의 선출 후보로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 오늘 4시 30분에 이루어질 제2차 회담에서도 단일화 여론조사라던가 11일 이전의 단일화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예. 그리고 제가 이 MBN 뉴스와이드에서 단독으로 뭐 하나 정보를 드리자면 예.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내일 부산에 당원 간담회를 하겠다고 부산시당에 협조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전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당원 간담회?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지역 일정이 또 급박한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예. 4시 반에 간담회를 앞두고 내일 부산 일정을 잡아 놓았다는 것은 단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4시 반에 나는 할 말 하고 내일부터는 전국에 유세 활동 다니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시 반 2차 회담에서도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 내일이라도 여론조사 합시다. 11일 이전에 단일화 합시다라는 전향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예. 현재의 여러 정황과 정보를 미루어 보면 극히 낮은 것 아니겠는가 하는 전망을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학 최고는 지금 네. 장해찬 최고의 말을 어떻게 좀 들으세요? 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협상이나 회동이나 뭔가 협상을 하려면은 공개돼서는 안 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네. 수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부 다 공개하겠다고 하는 거는 무언가 주고받는 협상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본인은 지금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왜 약속한 걸 안 지키냐. 그런데 공개를 통해서 본인은 이 약속한 거를 지키려고 한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증거가요. 오늘 아침 9시에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단일화 로드맵을 밝혔어요.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후보 토론회를 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돌려서 후보를 결정하자 이렇게 예.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단일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덕수 후보가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을 던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제 한덕수 후보의 경우는 자기는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대국민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단일화 하자는 얘기는 예. 한덕수 후보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입니다. 특히나 한덕수 후보의 경우는 처음부터 본인 스스로의 드리블이 안 되시는 분이고 세력도 지금 별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취약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떤 돈을
경선판에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자신의 돈을 투여해가지고 이 선거전을 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11일 날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등록해서 끝까지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밝혀놨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적정하게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이번에 어제 회동도 그렇고 두 번의 회동의 특이한 점이 회동 전에요. 각 후보가요. 미리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회동 안에서 이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후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회견을 한 다음에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뭐였냐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요. 제3자의 대선 후보 지위 부여가 안 된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문수 후보가 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강제로 단일화를 할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듣고 이 부분 따져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요, 오늘 오전에 강제 단일화를 시도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경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한 가처분 신청이 전국위원회 전당대회하고 이 부분에 후보를 제3자로 교체하게도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 저 신청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은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가처분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본안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뭔가 이제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본인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임시 지위를 부여하는 그 가처분 신청이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빨리 나와야만 이게 본인의 이제 이런 지위가 부여된 것이 이제 보호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예. 아마 법원 단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문 절차가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전에는 어쨌든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뭐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법원에서 이제 조속하게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의무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이제 이게 접수가 됐다라고 지금 확인이 된 순간 아마 기일도 지정을 하고 빠르게 이제 신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법원의 속도에 따라 좀 결정이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현재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이 지위는 당연히 법원에서 인정이 되겠죠. 예. 그런데 제3자를 후보로 추천하지 말라는 내용은 가정적이고 예비적인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총회 전국위 전당대회에서 이를테면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추대하겠다, 후보 교체하겠다고 결정이 안 났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가 아마 오늘 내일 진행되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위와 전당대회가 열리고 나서 최종 추인이 있는 다음에 후보 교체를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지 말지 그 상황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입니다. 예. 그런데 후보 지위 가처분이야 뭐 인정을 받겠지만 후보 교체조차 금지해달라, 제3의 인물을 후보로 내세울 수 없게 해달라는 가처분은 법원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일까? 그러니까 예. 정치의 영역을 모조리 다 법으로 끌어온다고 해서 사법부에서 모든 판결을 다 내려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예. 정치의 영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지금 4시 30분에 2차 회동을 하는 장소가 국회 옆에요. 사랑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카페에서 여기서 이제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 기자들이 주변에 있고 의자 2개만 놓여 있죠. 그러니까 저 의자 테이블에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 2명만 앉고 저 공간도 좀 야해요. 저 내용을 다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곳으로 지금 하나둘씩 취재진들이랑 국민의힘 의원들, 당직자, 관계자들이 두 후보 캠프 관계자도 그렇고요. 지금 한두 명씩 모여드는 모습입니다. 이동학 최고님. 네. 이게 이번 대선의 예전의 대선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2차 회동이요. 장해찬 최고는 이른바 명분 쌓기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협의나 결과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로드맵, 합의 이런 게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동일하게?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의 이견이 너무나 많이 드러난 상태이고 예.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는 스스로가 뭔가를 단판을 지을 마음이 없어 보여요. 하는 얘기가 국힘 지도부의 모든 걸 다 일임했다. 그러니까 예. 국힘 지도부가 마치 한덕수 후보의 캠프처럼 지금 비춰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럼 국힘 지도부가 알아서 좀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본인이 나가가지고 권력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기가 스스로 민망한 건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건지 그럴 준비가 안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회한 이 노련미를 지금 김문수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몇 억씩이나 낸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과 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정통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약속했던 단일화 역시 본인이 계속 할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 한덕수 후보가 계속해서 코너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예. 특히나 이 무소속 후보로서 등록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많은 이 추려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후보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일단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통성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가 계속 시간을 벌면서 이 득표력을 계속 높여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그런 지점에서 오늘 저 자리에서 본인의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연 단일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본인이 예. 그동안 미국과의 통상이나 이런 협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단일화 저 협상판은 그런 미국과의 협상판보다 훨씬 협소한 판이거든요. 예. 그럼 그 협상력을 이번에 보여줘야 본인의 어떤 경쟁력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될 텐데 과연 그런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예, 사실상의 두 후보가 어떻게 보면 토론의 형식으로 국민께 이야기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차 회동에서는 실내에서 했었죠. 오늘은 저렇게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들을 뭐 물릴 수도 없고요. 저 모습 그대로가 기자들과 언론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과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상 전망이 저희가 좀 어둡다고 전망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김문수 후보가 아예 본인이 생각하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 주말 정도의 후보, 단일 후보를 뽑자는 내용입니다. 10일이 후보 등록이니까 그 기간 동안은 선거운동을 하고 이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고 후보를 결정하다. 이거는 자격찬천이고요. 당 지도부 생각과도 다르고 한덕수 후보는 11일까지 안 하면 자기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이미 얘기한 상태에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요. 예. 제가 대선 캠페인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실무적으로 주장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대선의 본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공당의 후보로서의 공보물이나 현수막 그리고 선거 운동원들의 복장, 전국을 누빌 유세 트럭 등 최소 뭐 수십억에서 뭐 수백억 이상의 자금이 첫 주에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토론하고 단일화 하자는 건 예. 김문수 후보는 당의 공식 선거 자금으로 수십 수백억을 쓰고 예. 한덕수 후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무리 개인이 사재를 턴다 하더라도 예. 그 전국 대선 선거 운동을 치를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단일화 하자는 것이고 설령 그 단일화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두 사람의 지지율의 격차가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것도 꽤 나오잖아요. 예. 그럼 한덕수 후보가 이기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선거 자금을 한덕수 후보가 이겨도 예. 한 후보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공직선거법상. 이미 무소속 후보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본인 돈과 후원금만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대선 본선을 완주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그래서 11일이라는 날짜를 지도부나 당의 국회의원들이 강조하는 건 예.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가 마감이 되고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신분으로 입후보를 해야만 예. 이겼을 때 기호도 2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힘의 선거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일을 넘기면 김문수 후보가 100% 이긴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한덕수 후보가 이기면 기호 2번도 못 쓰고요. 예. 선거 자금도 못 써요. 그러면 단일화의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사실상 11일이라는 날짜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고 제가 이 단일화 국면에서 김 후보나 한 후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편드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정말 대선의 어떤 실무적인 부분 선거 업무를 네.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정치 자금이 타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에게 집행될 수 있느냐 본선거 기간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높다라는 걸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김문수 후보도 알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뭐 선거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제안을 했다는 건 그러면 이동학 최고위원 네. 당 입장 말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안대로 간다면 본인은 며칠을 뭐 수십억까지 들어가는 돈을 지불하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게 가능할까에 좀 의문점도 들고요. 네, 저는 한덕수 후보가 그럴 의지까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럴 의지는 없다. 예, 왜냐하면 예. 이 당에 들어가서 김문수 후보가 아마 3억 이상 썼을 겁니다. 당의 예. 경선에서요. 근데 한덕수 후보의 경우는 이거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돈 10,000원짜리 한 장 쓰고 싶지 않았고 레드카펫을 깔아놔라. 그러면 내가 후보로 띄워주마. 예. 제가 볼 때 이런 이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많은 후보자들을 이 친윤 의원들이 다 흩어져 들어가가지고 결국 예.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런 것들을 다 후보자들로 하여금 말하게끔 다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 경선은 한덕수 후보를 결국 옹립하기 위한 그런 경선으로 처음부터 판이 짜여졌던 것인데 이것이 딱 되고 나니까 아주 모멸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걸 거부를 하다 보니 한덕수 후보 쪽으로는 당연히 그 지점에 대한 과부하가 일어났을 겁니다. 예. 후보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대선 주자가 모을 수 있는 후원금 30억일 겁니다. 그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건 결국 당의 힘이 필요한 것인데 그 당의 힘을 지금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30억이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덕수 후보는 그러한 어떤 리스크를 지기가 아마 싫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예.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승리의 가능성도 없고요. 그렇다고 당권을 뭐 쥐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수순도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망망대해에 예. 본인이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이제 의지가 없다라고 이동학 최고께서 보셨는데 아니 오늘 한덕수 후보의 모습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만나자고만 하면은 어디든 가겠다. 시간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다. 조금 의지를 보였었거든요. 태도가 입장이 좀 바뀐 건 아니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여론조사, 예. 지금 당원 50, 민심 50으로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 한다고 하잖아요. 일단 거기서 본인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 예. 의원총회나 당의 전국이 전당대회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일화의 진심이라는 거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이고요. 일단 그 조사에서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니까.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캠프 내부에서는 11일 후보 등록 기간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단일화를 안 할 것처럼 보이면 또 너무 많은 비판을 받게 되니까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예. 근데 좀 천천히 하자는 거다. 예. 일종의 명분 쌓기용으로 회담과 만남은 계속 해나가는 그런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전망과 다르게 정말 극적으로 이 4시 반에 회담에서 김문수 후보가 우리 그럼 내일 여론조사 합시다 라고 한다면 반전의 드라마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또 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문수 후보가 뭔가 통 크게 양보했네 하면서 예. 여론조사 결과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딱 붙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정치는 원래 사직생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한 1, 2% 정도의 낮은 가능성이고 예. 일반적인 정치권과 지금 제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지도부 관계자 막 통화해보고 취재를 해본 내용으로는 오늘의 회담 양측의 명분 쌓기가 되지 뭔가 전향적인 결과나 회담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들 현재로서는 많이들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2차 회동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변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는 경선 룰, 여론조사 김문수 후보 유리한 대로 다 맞춰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여론조사 문항부터 당원을 100으로 할지 아니면 국민을 100으로 할지 다 정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의 잠시만요. 주장은- 김문수 네. 후보가 지금 회동 장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는 김재원 비서실장이 따르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표정이 아까 좀 밝네요. 웃으면서 좀 관계자들을 만나고 지금 먼저 도착을 해서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계단을 올라가면 조금만 더 가면 아까 보셨던 그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먼저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면서 혹시 기자들한테 뭔가를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도 몇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먼저요. 회동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경찰도 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별다른 질문이나 대답 없이 일단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뭐 한덕수 후보도 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저희 전망으로는 좀 2차 회동의 결과에 대해서 합의 도출이나 이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장해찬 최고께서 뭐 취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내일 부산에서 당원 간담회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 회동이 끝나면 지방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로서의 선거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것이니까. 아니 그 얘기는 당 지도부나 한덕수 후보를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네. 물론 지방 일정이라는 건 얼마든지 또 급박하게 취소될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방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취재한 바로는 부산시당에서 부산 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 준비하고 있다는 공지 문자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네. 지방으로 가게 되면 한덕수 후보와 또 당 지도부와의 추가적인 만남은 예. 지도부나 한 후보가 지방으로 따라가지 않는 이상 3차 회담 그렇죠. 성사되기는 힘들어 보이죠. 아니 왜냐면 며칠 전에 TK 지역에 갔다가 당 지도부가 내려갔는데 다시 김문수 후보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주말까지도 뭐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후보 교체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저희가 참 당원까지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걸 두고 좀 해석에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그 상당한 사유라는 게 예. 사실 정말 또 해석의 영역이어가지고 이게 그동안에 뭔가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당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충족을 시켜가지고 또 후보를 또 교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해석의 영역에 있고 이런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후보자를 교체를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당에 속해 있고 당 소속돼 있는 후보자를 지금 어쨌든 선출을 하는 부분이니까 예. 당원 당규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근데 그것이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예. 지금처럼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당원 당규의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장해찬 최고위원 지금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저희가 예상대로 움직이고요. 2차 회동에서 특별한 결과가 안 나오고 좀 김문수 후보에게 좀 격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도 지금 사랑제 옆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이제 회동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오늘 좀 지방의 일정이 있었는데 그 지방 일정을 축소하고 김문수 후보를 만나겠다고 해서 급히 서울로 상경한 상황입니다. 주변에도 한덕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조금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취재진 말고도요. 조금 두 후보 지지자들과 좀 반대하는 또 시민들이 모여서요. 이 광경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부 다 공개이기 때문에 조금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먼저 자리에 앉아서 한덕수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회동이 뭐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뭐 끝나는 시간이 따로 공지되거나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카메라가 켜진 공개 대담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진행자나 사회자가 있어서 없죠. 무슨 예. 주제를 던지면서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럼 저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누가 먼저 우리 이제 대화 그만합시다라고 할까? 이것도 굉장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정치적 의미가 듬뿍 담길 수 있는 중요한 제스처가 되거든요. 당 지도부 관계자도 안 갔나요? 사무처 관계자도 안 갔나요? 지금 한덕수 후보 옆에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같이 걸어가는 모습은 카메라에 비쳤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당 지도부나 김상훈 의장이 저 대담에 개입하거나 사회를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회자 없는 1대1 대담이라고 현재까지는 언론에 공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 저도 한 10년간 방송 활동하면서 많은 장면 봤지만 참 보기 드문 이례적인 처음 보는 것 형태의 같습니다. 회담이기는 예. 합니다. 예,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뭐 저쪽을 한번 다녀볼까요? 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 좋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대쪽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네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시고. 하여튼 우선 오늘 제가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20대부터 모셨던 대통령이신데요. 박정희 대통령 상가에 생가에 다녀왔고 구민이 다니죠. 거기서 참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동화산 절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하면서 오늘 그분들은 4시 반으로 연기된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4시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하고 만나는데 지금 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통상 질서가 완전히 요동치고 있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이런 정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또 외교가 어려운데 도대체 이 정치인들 뭐하고 앉아 있는 거냐. 그 단일화를 하지 않고 우리가 국내적으로 정말 이 갈등과 분열 이거를 과연 해결할 수 있나? 이거는 국민의 명령이고 자기네들은 당원은 아니지만 당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 아니냐. 그러면은 도대체 정치를 하겠다는 우리 국무위원도 하셨고 총리도 한 제가 이 나라가 이렇게 누란에 처해 있는데 그 단일화 국민이 원하고 명령하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또 4월 27일에는 우리 MBC의 아주 헤드라인으로 후보가 되시면 제일 먼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신 거를 22번은 기억을 하시는 분이 없지만 되게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 후보님하고 만나는 이
지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만약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어제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제가 그 전날에는 3번이나 우리 후보님한테 빨리 우리 둘이 만나자. 주위의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사실 뭐 참모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참모들의 생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니까 정말 좀 잘해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병치에 정말 오늘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에 제일 좋은 곳에 또 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 후보님을 이렇게 모시고 무소속 후보. 그래서 모시고 이렇게 정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또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던 대구까지 다녀오시고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생각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많은 민심이 단일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 후보님과 제가 다 이렇게 비슷한 성향으로 표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많고 지향하는 바도 비슷하기 때문에 더 요구가 거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KBS 방송에 나갔다가 바로 그 뒤에 이준석 후보가 나와가지고 또 저 다음에 대담을 하는데 이준석 후보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 당 대표까지 하던 사람인데 조금 거리가 더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한덕수 우리 총리님 후보님께서는 이준석보다도 훨씬 우리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더 가깝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일화의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우리 총리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변함이 없고 제가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그저께 말씀하신 가운데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제 4월 이번에 단일화 이번에 5월 11일까지 만약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그때는 등록을 안 하겠다 이러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놀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원래 출마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를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예.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까? 지금 문제는 국가가 진짜 누란의 위기입니다. 네. 아까 국제적인 통상 문제, 국제 질서 문제, 산업의 경쟁력의 문제, 국내적으로는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자강 국방의 문제, 외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내적으로 우리가 칼갈이 찢겨 있고 분열도 있고 갈등 때문에 이것이 원활하게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같은 데 25% 품목 관세가 매겨져 가지고 사실상 수출을 하기가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민주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협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들어가서 할 테니까. 이런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하고 되죠. 그분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하듯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 계시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협상을 뒤로 미루고 하는 여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정말 해서 이겨야 지금 그런 문제들 한미 간의 동맹,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그리고 중국과의 좋은 그러한 관계의 유지, 또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도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전략을 해야 되고, 또 러시아하고 북한이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러한 능력이 계속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80년대 중반 레이건이 계실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통상 압력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레이건이. 그때 슈퍼 301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되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개방하려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시간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좀 개방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좀 너무 말하자면 그게 뭐 국민의 압력일지 이거는 미국의 압력입니다만 미국의 압력을 넣지 마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뭐 오늘인가 발표하셨나요? 한 일주간 연기하자. 단일화는 한다. 방향은 단일화다. 이런 것이 저는 그거는 결국 하기 싫다 하는 말씀하고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엄청난 통상 압력을 받을 때 바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방향은 개방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얘기는 사실 하기 싫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22번이나 우리 후보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그렇다면 충분히 저는 하루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관님의 성격도 알고 장관님께서 해오신 그런 인생의 역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닐 거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22번을 그냥 말씀하실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그 준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단일화 방식도 당에서 정하면 다 받겠다. 그리고 당에서 정하는 어떤 방식과 모든 것을 다 받겠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저희한테 지금 이런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은 야당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 야당이 됐을 때의 우리의 국정의 문제, 말 바꾸는 문제, 그리고 정책의 어떤 목표는 좋지만 실질적인 집행 방법은 엉망인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 민생의 문제, 국방의 문제, 대북 문제는 평화협정 하나면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거는 도대체 우리 영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챔berlain이라는 수상이 히틀러하고 평화협정 하나 사인해놓고 이제 영국은 안전하다. 그랬다가 그냥 히틀러의 공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저 사람들이 계속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면 우리가 굳건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의 기초를 둬가지고 우리가 그런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진다. 야당이 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루 이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겨야죠. 그럼 이기려면 방향은 옳은데 시작은 일주일 뒤에 합시다. 저는 그거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똑같이 봅니다. 절대로 저는 그게 아니시라고 믿고 그렇죠.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 냅시다. 오늘.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은 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방식 다 받고 모든 걸 다 받고 지금 아마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후보님에게 오늘의 후보, 국민의힘의 후보의 그런 승리를 안겨준 그러한
그 방식, 경선 방식이죠. 저는 다 좋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급하고 힘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하겠느냐 물었을 때, 나라가 너무 힘들고 이래서 나는 자신할 수 없다. 못 나오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오실 수도 있다고 본다. 뭐 이렇게 저는 답변했는데, 정말 나라가 어렵다면은 이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는 뭔가 상당한 정도로 준비가 돼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우리 총리님께서, 우리 한 후보님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안 들어오시고 네. 밖에 계시는가?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왜 좀 더 일찍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 후보님하고 해가지고 지금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했냐. 제가 3월 24일 날 그 무도한 민주당이 제가 정치 국회에서 그 헌법재판관 3명을 합의만 해주시면 제가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임명을 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그러나 시기는 저는 합의만 하면 즉각 하겠다. 그때 야당은 뭐라 그랬냐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합의가 됐으면은 양당이 만나면은 금방 합의를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되면 즉각 임명하겠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입장을 밝힌 지 3시간도 안 돼서 저를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87일 동안을 저를 완전히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한 번도 못했고 이 위기에 처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도대체 방향도 못 잡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도 논의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떨쳐버리고 나는 더 앞으로의 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나가야 되겠다. 그거는 제가 이제까지 50년을 근무해온 우리 국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열심히 우리 부처들하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통화도 하고 이제는 무엇을 협의할 것인가도 정하고 그리고 그런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그러한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구상도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5월 1일 날 사직을 하고 5월 2일 날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일원화를 할 것인가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후보님으로서는 무소속하고도 후보를 단일화를 하셔야 될 거고 당을 가진 분하고도 단일화를 하셔야 될 거고 다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법으로 위반되는 것이냐 그거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우리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무도한 정권에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려고 하는 저런 분들 그리고 선택적 법치를 채택하는 분들 본인들한테 유리하면 그거는 제대로 하는 법치고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그거는 엉터리 법치고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는 재판관은 엉터리 재판관이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훌륭한 재판관이고 아니 지금 도대체 국회의 3분의 2에 가까운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행정부까지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거부권이라는 거는 그때부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은 죄는 다 사면해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국회에서 하루면 통과시키겠죠. 그러면 거부권 행사도 못하는 행정부 같은 편으로서 다 통과시키고 그럼 자기 죄는 계속 사면을 받는 겁니까? 사면이란 대통령의 조치는 없지만 법을 계속 공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부가 법을 공포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사법부까지도 이제는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다시는 그런 권위주의적 정부, 반민주적 정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를 우리가 멀쩡히 눈을 뜨고 보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하십시오. 어떤 절차도 좋습니다. 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재명의 독재, 민주당의 아니, 저는 독재, 이재명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엉터리 정당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독재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힘을 다 합쳐요. 힘을 다 합치자는 거는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22번 하셨어요, 저에 대해. 아니, 22번이 아니라 뭐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계속 더 하자는 거는 뭐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단일화 안 하자는 이야기 한 번도 그건 한 적이 끝났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하루 이틀을 왜 연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을 왜 연기해요? 그러니까 왜 일주일을 기다려요? 제가 이제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어요. 아니 100번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당의 경선 과정도 알고 계시죠?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의 일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저는 당이 정하는 거는 다 받겠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경선을 면밀하게 주도하고 만들고 했던 거는 저는 당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후보로서 나서신 우리 후보님께서 그런 절차를 협의를 하셨겠지만 그거를 구성은 하지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후보가 되셨으니까 충분히 의견도 제시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오늘 내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하러 일주일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경선 과정을 거쳐서 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후보들이 한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다 돈 1억씩 내고 또 한 번 또 다음 통과하면 또 1억을 내고 또 그 다음에 또 1억을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기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그럼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빨리 단일화를 하자 그 이야기하시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보고 당신이 책임 있지 않느냐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 아니냐 책임 있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책임 있으신 왜 거죠. 저한테 책임을 아니, 묻습니까? 22번이나 아니, 그렇게 22 하겠다고 번을 그러셨는데 이야기했다고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자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1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완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급하고 우리가 그런 무도한 정당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 이 나라를 넘겨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오늘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 기적의 첫 발을 내디딘 그런 대통령께서 이룩하신 물론 공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그렇게 부강하게 만든 그분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무도한 정부, 엉터리 정책을 하는 정부한테 넘길 수는 없다. 그런 절박감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 대통령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후보님한테 달렸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이 정하는 모든 방식, 당이 정하는 어떠한 것도 다 받아들이고 우리 후보님하고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후보님 판단이 그건 아니다. 일주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러시다면 저는
우리의 이런 시급성을 보고 국민들의 어떤 지금 이런 명령, 또 저는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당원들도 거의 뭐 87%가 단일화를 우리 후보님하고 저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83% 정도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게 83%,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와 제 간에 하라는 게 87%쯤 됐다고 제가 얼핏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그 국민과 우리 당원의 뜻에 저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당원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지금 그러한 것을 상당 부분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우리 김 후보님께서 나는 그거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제가 국민에 대한 의무는, 국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10일과 11일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 우리 그 후보 등록을 저는 안 하는 것이 제가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설득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저의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해서 묻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국민의힘의 당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오셔가지고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이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나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청구서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청구서를 내밀겠어요? 글쎄 말이죠. 저는 다만 이해가 좀 안 우리 갔어요. 국가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명령에 가까운 어떤 희망이나 또 당원들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우리가 하루 이틀을 미루고 일주일을 미루고 이거는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후보님이 그거를 안 믿으신다면 왜 이제 나타났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후보님은 도저히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저로서의 결정은, 저의 국민에 대한 결정은 제가 후보로서 등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났냐 그런 말씀은 조금 그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는 건 아니지 않냐. 만약에 지금 이 단일화라는 게 제가 된다고 보장되는 것도 없고 우리 후보님이 반드시 이 단일화에서 이기신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 결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후보님이 만약에 아니시고 제가 이렇게 됐다. 그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 입당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이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종의 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믿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됐다. 그러면 만약 제가 단일화라는 걸 해가지고 무소속 후보로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저는 뭐 단일화를 해서 우리 후보님이 양보를 해주셨는데 저는 계속 무소속 후보로 남아있겠습니다. 이러는 상황이 돼버리는 방법도 그런 상황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않겠다. 저는 즉각 입당하겠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밝힙니다만 그것하고 크게 다를 게 뭐가 있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국민의힘에 진작 들어오지 안 들어왔냐 하는 거는 그거는 제 사정이 그랬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해를 안 해 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후보님의 판단이시고 저는 또 저의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게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이냐, 어떤 게 진짜 우리 당원들을 위하는 거냐 하는 거는 저는 저대로 판단할 거고요. 후보님은 후보님대로 판단을 하시죠. 해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총리님께서 이 국정을 많이 운영해 보시고 강요들을 또 다 통솔을 해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점이 있지만 정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당을 그래도 좀 오랜 기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후보님 같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도 없습니다. 아주 당원도 아니고 등록도 안 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이 경선이 끝난 그래도 제1야당인데 여당인데 그래서 제1정당에 대해서 후보로 공식적으로 하자 없이 선출된 후보에 대하여 당신 왜 약속했는데 안 하느냐, 당신 당이 정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런 경우는 아마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물론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혹시 내가 총리로 지명받았는데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아니, 정당은 이거는 정당법이 있고 또 당헌이 있고 당규가 있고 대통령 선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그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도저히 지금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뛰었던 10여 명의 그 경선 후보들이 지금 심지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해야 되겠다. 뭐 후보님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당에 대해서 왜 그동안 경선을 했느냐, 왜 우리 보고 돈을 내라 그랬냐, 우리를 완전히 들러리 세우려고 이렇게 했느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전부 다 합니다. 저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걸 뭐 무조건 이해하시나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니, 예. 저는 오히려 우리 후보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네. 우리 언론들이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헤어진 다음에 또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또 이거를 설명도 드려야 되고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우리 다 이렇게 계시는 데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이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잘 승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누란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황을 이런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보호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직접 몸을 담아본 적은 없지만 50년 가까이 어떤 정치 체제가 국가를 부흥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어떤 정치 체제가 국가를 속된 말로 꼬나박게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봐왔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나라를 위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했고 물론 그분의 공과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 후보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위에서 모시던 10분들이 소송을 해야 되겠다, 당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런 거 그거는 당과 우리 후보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런 누란의 위기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의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 저런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해도 하지도 못하고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손아귀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해야만 그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혹시나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불안을 정말
안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루 1시간 1분이라도 빨리 우리가 그런 그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당과 우리 후보님 간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당과 후보님께서 해결해야 하실 일이고요. 저는 그런 걱정을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우리 후보님께 그런 문제를 청구서를 내밀거나 강요하거나 그건 절대로 그렇게 말씀은 정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듣고 계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저는 당의 모든 이름을 하고 당의 그러한 방법과 입장을 따를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후보님께서 가지시는 생각 때문에 제가 국민에 대해서 또 우리 당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모시는 그런 결정을 제가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결정하시는 거, 후보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를 저는 조금도 그 문제를 아닙니다. 이게 청구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후보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원하시는 그러한 그 결정을 하십시오. 저는 제가 우리 국민과 당원한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마를 해서 누라는 이 대한민국을 구하려면은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시고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정당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의 후보가 되거나 얼마든지 무소속 후보와 그 당을 가진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당신 생각은 뭡니까?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당에도 문법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당에 당원이 있을 거고, 당규가 있을 거고, 우리 또 정당법도 있을 거고, 법률도 있을 거고, 또 아마 헌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배되는 그러한 일을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후보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제가 요청하는 이런 일들이 도저히 그런 위법성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럼 그건 또 당연히 우리 언론에 또 공개를 해 주실 거고요. 저는 그거는 당연히 또 저희가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어떤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공천 문제죠. 또는 무소속으로서 나와서 국민 일정한 수의 추천을 받거나 두 가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란의 국가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하면 돼야 되겠다. 출마를 해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러시면 입당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셔야 되잖아요.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나는 출마는 하더라도 11일까지 안 되면은 등록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아니 얘기가 조금 빗도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등록 안 하겠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 저는 국민의힘에 정당에 입당을 해서 정당의 경선을 거쳐서 공식적인 국민의힘 당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당에 입당도 안 한 분이 또 그 다음에 앞으로 등록도 안 한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등록도 안 하는 분이 이런 분이 단일화를 해라. 그럼 단일화하는 건 좋은데 그럼 선거운동을 좀 해보고 하자. 그럼 나는 근데 선거운동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냥 자리를 내놔라는 거죠. 그거는 뭐 조금 우리 후보님께서 조금 그 문제를 조금은 좀 어느 선을 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저런 엉터리한테 이렇게 엉터리 정당에 정말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당에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정당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정당에 이렇게 국가의 운영을 맡길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 그러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같이 하고 그것이 개헌 그리고 통상의 문제의 해결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그래서 국민 동행을 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후보를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노력을 하자.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우리 그 후보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제일 먼저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은 우리 후보님이 한 22번쯤을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지 않고 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얼마든지 우리가 단일화 노력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석과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그러한 것이 지금 당원이나 당규나 법률이나 선거법이나 또는 헌법에 어긋나느냐 하는 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위배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10일, 11일 날 등록을 지금은 단일화가 안 됐고 제가 입당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후보는 우리 후보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다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온 국민들의 걱정과 이런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이런 요구를 우리가 계속 그냥 일주일쯤 좀 하는 거를 보고 뭘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럴 우리 여유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당연히 권리를 저는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적어도 하루 이틀 내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고 거기서 우리 후보님께서 승리하셔서 그대로 이걸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그대로 가시면 가시는 거고 제가 하게 되면 저는 즉각 입당을 할 거고 만약 10일, 11일까지도 그런 거를 못했다 그러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는 제가 다시 우리 후보님께서 당연히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제가 무소속 후보로서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혹시나 우리의 그 큰 목적 정말 잘못된 사고를 하는 잘못된 정책을 하는 잘못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그런 일은 저는 못하겠다. 그거는 저로서는 유일하게 그런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일은 저는 후보로서 등록을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거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후보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저는 당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당 정치에서는 방금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역사상 아마 처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런 일은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네. 당이 또 결정을 하실 거고요. 또 우리 후보님이 결정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없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게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네.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 공개적으로 밝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판에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많이 있고 소송도 많고 싸움도 많고 다툼이 많은 그런 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소리 지르는 분들 이번에 보니까 뭐 입법부에 대해서도 많던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저를 내란죄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괜찮다고 해버렸죠. 네. 아, 그런 일 해도 돼요? 글쎄 말이죠. 아니, 사과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없죠. 그런데 요지는 제 말씀은 우리 후보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입당하는 게 1번이고 아니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표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단일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 국민의힘 경선은 경선대로 해놓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또 우리 후보님을 아니, 지도부가 한다고 말씀해 주지 마세요. 저는 모셨어요. 지도부의 단일화의 절차를 일임했을 뿐이지, 지도부를 말씀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 언론들이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지도부하고 그런 거 논의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힘에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하고는 논의해 본 적도 없고,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의 전화를 저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그런 경선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은 그렇지만은 총리님은 당연히 당하고 당정회의도 하시고 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하고는 긴밀한 것 자체는 나쁜 게 없죠. 사실은 최근에 당정협의를 총리 주재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얼마든지 그거는 뭐 당정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더 흠이 될 수가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당이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뭐를 진행하는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저는 그거는 해당 행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해당도 아니고 우리는 뭐 당으로서는 당연히 훌륭한 후보님을 모셔다가 경선에도 참여시키고 입당도 시키고 그게 정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는 해당 행위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될 것도 없고 저는 뭐 아주 그런 거는 당연히 정당의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저보고 당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러는데요. 아니, 저 후보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가 힘을 합치는 그 정당이 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 단일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한 그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신다면, 저와의 단일화의 문제라면 그거는 당이 절차를 정해 주십시오.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후보님께서 어떻게 하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체의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후보님의 그러한 후보가 아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당원과 정당에도 옳은 거고, 그리고 우리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이 된다. 그럼 저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만 저는 제 결정이니까 제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10월, 11월까지 단일화가 안 된다면 저는 제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그동안의 당정협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애착을 가졌었던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당은 74조를 보면은 대통령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 선거와 관련된 당무 전반에 대해서 당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선출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로서
당무 우선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앞으로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디에서 하자. 이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단일화 추진 팀을 기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를 사무총장 장동혁 국회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재원, 또 박계동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이거 자체를 발족도 안 하고 자기들이 단일화 추진한다는 당이.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도 이 단일화 추진기구가 당무 우선권을 가진 제가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당에다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단일화 추진이나 선거에 관한 제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선되려면 우리 후보님께서 무소속으로 나한테 등록을 했다. 그럼 저는 큰일 났잖아요. 당선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가서 어부오더라도 제가 모셔와야 되잖아요. 저로서는 큰일이 났기 때문에 저보다 더 급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은 나는 등록 안 하겠다. 10일 지나면 나 등록 안 한다. 이러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깊이 인사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니, 우리 후보님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알죠. 같이 내각에서 일을 했는데. 물론이죠. 제가 그렇게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만이 아니라 등록 안 하겠다 그러죠. 갑자기 이러면서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등록 안 하겠다 그래 버리니까 그러면은 후보가 안 되잖아요. 등록 안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후보님께서 그 당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조문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저는 제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후보님하고 당이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일을 같고요. 또 누가 예를 들면 이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냐 하는 것도 당과 우리 후보님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당에다가 입임한다 하는 경우는 큰 의미에서 우리 후보님을 포함하는 이런 당의 하나의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그 기구가 우리 후보님께서 승리하시는 경선 과정을 다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단일화를 하면 좋은지 방침이 정해지면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하루 이틀을 여유 있게 있을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후보님이 되셨던 당이 되셨던 어쨌든 그게 당의 어떤 의사로서 그렇게 표출이 된다면 제가 국민께 드리는 제가 저하고 당정 협의도 하고 그동안에 많은 업무를 같이 했었던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제가 그런 그 무소속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이 뭐 전 세계에 관례가 없다. 그렇게 단일화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후보님의 뜻을 존중해야죠. 그러나 저의 결정을 달리 하시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우리 당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이제 정당의 문법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후보님께서는 국민의힘에 입당도 안 하시고 경선도 참여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당이라는 그 현재의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어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단일화가 나왔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토론을 하든지. 아니, 저는 신문에서 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누가 그걸 알려주거나 그런 거는. 예, 그래서 그렇게 경선을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되면은 모르니까. 뭐 거기에 의해서 입당을 하고 들어오겠다. 되면은 입당하고 안 되면 안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 후보님께서 후보로서 하실 거고, 네. 그러나 그러한 대선의 과정은 저는 다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정한 정당의 적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모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정당이 우리 국민을 일종의 국민의 대표로서 통치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우리 한강의 기적을 결국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후보님께서 하여튼 후보로서 하여튼 계속 등록을 하시고 확정을 하셔서 그 선거 과정에 들어갔다. 그런다면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후보님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그런 것들을 도와야 되고 저만 도와야 할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우리 전직 총리님들 그리고 전직 또 당의 대표님들 이런 분들을 다 도와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선거에서 이기는 문제가 단순히 그냥 어떤 보통 우리가 평시에 가지던 그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2차 회동이요. 지금 저희가 한 55분 정도 지켜봤는데 접점이 찾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신 대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일단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쪽이 한덕수 후보 쪽인데 한덕수 후보가 좀 단일화에 좀 더 절실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주로 듣고 짧게 입장을 내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오늘 안에 결론이 나기는 좀 상당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 국회 경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오늘 전부 다 단일화에 대한 협의가 나올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경내에 대기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의원들이요? 예, 당 지도부에서 의원들한테 전체 이제 공지를 했다 그러는데 예. 지금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오늘 밤늦게 밤새도록 경내에서 기다려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일 넘어가야 예.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사실상 토론에 가까운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보신 대로 사회자도 없고요. 스스로 두 사람이 이제 끝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원래 입장차가 컸어요. 왜 이 2차 회동을 굳이 두 후보는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양측의 그 입장이 맞아떨어진 부분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회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 또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이 단일화가 이번 주말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김문수 후보와의 담판을 통해서 이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된다.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이 예.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그 상황들을 지금 한 5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지켜보면서 이 그 가요 중에 평행선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예. 거기 가사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중략하고 끝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네라는 이 가요가 있는데 예. 이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님, 뭐 한덕수 후보는 그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는 입당을 했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주력하더라고요. 네, 한 분은 절차적인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보다 중요한 실질에 대해서 더 단일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표현만 달리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서로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느낌이 아니라요. 각자의 지지층을 향해서 내가 왜 단일화의 최정점이 돼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표현상의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분은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차분하고 조곤조곤 설득하는 대화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한 분은 자기 입장을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태도들 보이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분이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확고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여줄 마음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은 오늘 밤까지 언제 시한이 있나요? 언제까지 한번 지켜보자? 시한은 없고요. 전부 예. 다 오늘 단일화 될 때까지 전부 다 비상대기하는 지금 이런 이제 공지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 보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바꿀 여지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이제 만남이거든요. 예. 첫 번째 만남에서 이제 입장 차를 확인하고 돌아갔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각자의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얘기가 진행되면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결국은 이제 단일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시기와 방법인데 지금 보시는 거 보면 한덕수의 시간과 김문수의 시간이 따로 가고 있고 예. 또 시기에도 돌아갈 속도는 다릅니다. 그러지만 공감대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 이런 상태에서 그냥 파타이 나버린다 그러면은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안 되고 혼자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면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심을 본인이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 본선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 김문수 후보도 아마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우를 해가지고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도 고민을 할 건데 지금 한덕수 후보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서 단일화 얘기하고 있으므로 예. 김문수 후보가 이거를 완전히 무죄 칼자르시 단일화를 거부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봅니다. 알겠습니다.